너 놀기만 하고 공부 안 하면 소돼. 잠만 자면 소되지. 공부 안 하고 놀기만 해도 소돼. 외할아버지네 소도 공부 안 해서 소된 거야? 그래. 외할아버지네도 어린애가 한 명 있었는데 놀고 자고 그래서 소가 됐어. 그럼 놀지 않고 공부만 하면 뭐가 돼? 성수야, 받아쓰기 하자. 싫어, 싫어, 하기 싫어. 이제 학교 갈 텐데 공부해야지. 학교 가도 받아쓰기에 그럼 하지. 그럼 엄마가 좋아하는 하버드 대학 가도 거기서도 해. 그럼 하버드 대학 가면 더 어려운 공부하지. 받아쓰기보다 더 어려운 공부가 있어. 성수야, 너 그렇게 공부 못하면 커서 아무것도 못해. 엄마는 어릴 때 공부 잘했어. 그럼 잘했지. 그런데 엄마는 왜 박사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됐어. 그런데 엄마는 왜 박사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됐어. 아이들 이야기 교사들 이야기 시가 있고 책이 있고 글 쓰는 이야기가 있는 학교종이 학교종이 땡땡땡. 반갑습니다. 저희가 특이하게 오프닝 멘트 전에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노래를 하나 들었어요. 오늘은 이 노래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왠지 뜨끔해지는데요. 노래 제목이 받아쓰기보다 더 어려운 공부가 있어? 네, 김성수 어린이의 말에 백창우 선생님이 곡을 붙인 노래예요. 이것도 박문희 선생님의 마주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네, 네. 선생님이랑 저랑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성수야, 받아쓰기 하자. 싫어 하기 싫어. 이제 학교 갈 텐데 공부해야지. 학교 가도 받아쓰기 해? 그럼 하지. 그럼 엄마가 좋아하는 하버드 대학 가도 거기서도 해? 하버드 대학 가면 더 어려운 공부하지. 받아쓰기보다 더 어려운 공부가 있어? 성수야, 너 그렇게 공부 못하면 커서 아무것도 못해. 엄마는 어릴 때 공부 잘했어? 잘했지. 그런데 엄마는 왜 박사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됐어? 할 말이 없네요. 저희도 저학년에는 받아쓰기를 또 많이 하거든요. 받아쓰기를 또 시키고 시험을 치는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많이 반성이 되네요. 선생님이 김성수라는 학생이 어떤 아이예요? 7살이었는데 이제 네. 지금쯤은 이 녀석이 많이 컸을 거예요. 대학교도 졸업했을 것 같아요. 예, 엄마가 열심히 써왔어요. 지금도 눈에 선해요. 오래됐지만. 근데 이 엄마가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아이가 애가 잘 자라는 아이예요. 싱싱하고 잘생기고 싱싱하고 아주 튼튼하고 이런 아이예요. 그러니까 말도 아주 싱싱하고 그죠? 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아이들이 잘 자란다. 예, 말 잘하는 애들은 잘 자라요. 튼튼하고 주눅도 들지 않고 이 녀석 하고 싶은 말 다 했잖아요. 엄마는 왜 아무것도 안 됐어? 엄마는 공부 잘했어? 근데 공부 잘했어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엄마들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다는 엄마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수 엄마도 그럼 잘했지. 근데 왜 엄마는 아무것도 안 됐어? 그러니까 우리 성수가 이 말을 한 거는 엄마가 책임져야죠. 그죠? 예. 그동안에 엄마가 너는
엄마처럼 이렇게 살지 말고 아이고 지겨워 날마다 그날이 그날이고 그냥 아이고 설거지 맨날 산더미 같은 애 그냥 성수야 공부해 넌 엄마처럼 이렇게 지겹게 살지 말고 너는 박사 되고 선생님 돼갖고 사람답게 살아 이렇게 노래하듯이 했을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엄마가 공부 잘했지 그런데 그럼 공부 잘했으면은 박사 되고 선생님 되지 왜 맨날 지겹게 설거지나 하고 살을까? 그거 엄마 말이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얘가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을 하면 시들시들하지 않고 야생을 가지고 애들이 힘차게 자기 자라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고 예. 그리고 또 이러려면 집에서도 이걸 허용하는 분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집에서 들어주지 않은 아이들. 그죠? 말을 들어주지 않고 가르치려고만 든 아이들이 그게 나타나요. 이게 어린이집에서 나타나요. 어떻게 달라요? 그게 이제 집에서 들어주지 않고 이제 가르치려고 만들고 가르친다는 거는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리치고 화내고 때리는 거죠. 그잖아요? 예. 가르친다는 거는 가르치는 대로 애들이 다 해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리치고 화내고 때리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이 집에서 하고 싶은 말 들어주지 않은 애들이 와갖고는 다른 애들을 괴롭혀요. 다른 애들을 괴롭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런 아이들이 겉으로는 아프지 않아요. 마음속에 깊이 병이 든다는 거죠. 들어주지 않은 애들은 마음속 깊이 병이 쌓이고 쌓여 있다. 그 말로 풀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은 청소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예, 말로 마음속에 있는 병을 다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한 걸 다 풀어내야 되는데 그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풀지를 못해서 마음속에 그냥 쌓여 있다. 그러니까 답답해 미치겠으니까 그걸 어떤 방법으로라도 풀어내야 되니까 그걸 푼다고요. 그러고 보면은 저번에 우리 종선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높은데 올라가지 말았는데 올라가가지고 올라가지 말았는데 올라가가지고 그리고 거기 올라간 게 또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죠? 올라가지 말았는데 거기까지 올라갔으니까 자긴 자랑스러우니까 그 선생님한테 야단 맞을 건 생각도 못하고 얘들아 나 여기까지 올라왔다 선생님 나 여기 올라왔어요 그냥 뚝 떨어진 거죠. 아유. 그래갖고 다리가 허벅지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게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선생님들도 되게 곤란했겠어요. 그렇죠. 부러졌는데 선생님이 이제 담임 선생님이 오셔서 제 방에 와서 원장님 그럼 말도 못하더라고. 이리 손만 나오래. 그래서 저는 왜요? 그랬더니 그냥 나오래. 그래서 엄마 애가 찾길로 뛰어들었나. 저도 얼마나 그 놀이터 옆에 찾길이 있는데 찾길로 뛰어들었나. 그러면서 쫓아갔더니 놀이터에 애가 누워 있더라고요. 근데 그 녀석이 울지도 않더라고요. 이러고 못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벌써 이제 다른 선생님이 119에 전화해가지고 이제 119차가 온 거예요. 금방 왔는데 담임 선생님이 119차를 탄대요. 저도 타려고 그랬더니 119차 타보셨어요? 그랬더니 119 그 차 그분이 한 분만 타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둘이 누가 탈 것인가 이렇게 담임 선생님하고 저하고 원장하고 마주 보니까 담임 선생님이 제가 그때 딱 나는 집으로 치면 할머니나 마찬가지지. 네가 엄마니까 네가 타라. 선생님이 나는 걔 동생이 또 다니고 있으니까 동생 데리고 뒤따라 갈게. 그리고 담임 선생님은 이제 해서 119차 타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 연락하고 그래서 집에서 이제 엄마 아빠도 다 오고 이제 그리고 이제 저녁에 수술을 하는데 이 딱 부러진 그 뼈가
부러진 것이 겹쳐져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이게 해갖고 그 마주 붙게 해놔야 되잖아요. 끌어다가. 그러니까 마취 주사를 했을 때인데도 그런 소리가 바깥에까지 들리니까 엄마 아빠 선생님이 그냥 안절부절 못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이 징을 박잖아요. 네. 그죠? 움직이지 못하게. 그리고 이제 입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엄마 아빠가 다 직장에 다닌 거예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엄마가 이제 휴가를 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우리 정선이를 보살핍니다. 엄마 물, 여기 물. 엄마 심심해. 무슨 책 읽어줄까? 옛날에 착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러면서 온 정성을 들여서 애를 보살펴 주니까 애가 그게 낯설은 거예요. 엄마가 이런 엄마가 아닌데 애가 책을 읽어주는 책을 듣다 말고 엄마 왜 정선아 엄마 나 이 다리 안 낳고 싶어. 아이고. 알아들으시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예. 이게 다리나 아파야 이런 대우를 받는구나. 이런 사랑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 저한테 오더니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종선이가 그러더라. 그 엄마가 그 말을 알아들은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종선이가 6개월 때부터 어린이집에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단체 생활을 한 거잖아요. 그 단체 생활이라는 거는 단체잖아요. 집이는 오로지 1명, 2명이지만 단체 생활은 애들이 알아요. 단체 생활에서는 선생님이 자기들의 모든 원하는 거를 받아줄 수 없는 선생님이라는 거, 여러 명이라는 거를 아는 거죠. 선생님이. 그 조그만 애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으니까 자기의 모든 걸 갖다가 원하는 걸 다 말로 그거 할 수가 없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속으로 참은 거죠. 예. 그러니 얼마나 많은 게 쌓였겠어요. 그 일요일 같은 때 좀 엄마, 그럼 엄마 이것 봐. 그 정목 같은 거 높이 쌓는 거. 뭘 봐? 엄마 좀 낮 좀 자게 놔둬 좀. 이랬겠죠. 엄마가 언제 따뜻하게 해줬겠어요. 아침에는 빨리 먹어. 그냥 빨리 먹어. 엄마 회사 늦어 그냥. 아 해봐. 입이 밥속에 그냥 입속에 그냥 하나 가득 있네. 꿀떡 삼켜점 그냥. 빨리 퍼먹어. 빨리. 저기 국에 밥 말았다. 빨리 퍼먹어. 왜 국에다 밥 말았어? 싫단 말이야. 이제부터 나한테 물어보고 국에 말아줘. 묻지도 않고 엄마 맘대로야. 다 엄마 맘대로. 아우 아침부터 밤에 빨리 자 그냥. 눈 꼭 감아. 야,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엄마한테 따뜻하게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뭐 엄마가 직장에 나가고 뭐 며느리 노릇하고 1인 3역을 했다 뭐 그러는데 그건 난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못 돼요. 다 누구한테간 구멍이 뚫려요. 상처 줍니다. 예, 그렇게 잘한 거예요. 그렇게 잘했는데 이거는 그 다리가 부러지고 나니까 그동안에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그냥 소나기 같이 받아먹으니까 이거라도 받아먹으려면 다리가 나면 안 되겠구나. 그 말이잖아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거를 아이가 받지 못하고 자랐는가. 마음속에 깊은 병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그 들어주지 않고 그렇죠. 이게 가르치려만 들고 이런 아이들이 마음속에 깊은 병이 있어서 그것이 집에서는 엄마 아빠가 무서우니까 때리니까 그것이 마음속에 움츠리고 숨어 있다가 그래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답답하게 억울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나도 좀 시원하게 자라고 싶다. 그 간절한 바람을 밖에 나와서 자기보다 약한 아이들 뭔가가 착한 아이들, 힘이 있지만 때리지 못하는 아이들을 이제 괴롭히는 거죠. 때리고, 패고, 밀고, 꼬집고, 핥히고, 이래가면서 다른 애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그렇게 남을 때리고 패고 꼬집고 핥히고 그뿐이 아니라 남의 물건을 훔치고 이런 뭐 그 손불은 나쁘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다 나 좀 살려주세요. 종선이가 다리 부러져서 피나는 것보다 더 마음속에 피가 흐르고 있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문제를 마주 이야기 교육을 통해서 들어주는 교육을 통해서 집에서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아닌가. 아이들이 들어주지 않은 아이들이 살려달라고 이렇게 애원을 하고 있다. 근데 조금 삐딱하게 보면 이제 저희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그렇게 조금 힘든 아이들이 있잖아요. 네, 네. 아픈 아이들이 있고. 있죠. 근데 그 아이들 이렇게 마주 이야기로 풀어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참 좋은데 그게 그런 부모님들도 좀 만나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고 하면 네. 잘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뭔가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서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부모님들 만나고 싶어요. 같이 얘기하고 싶어요. 이러면 네. 사실은 그런 부모님들은 좀 피하시기도 하고 또 그 부모님들조차도 아프셔서 이렇게 좀 안 보이려고 하시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있었단 그죠. 말이에요. 네, 혹시. 그러니까 아이가 문제가 있으면은 더 큰 문제는 엄마가 더 큰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힘든 거죠. 아이가 문제가 있을 때 엄마들이 정말 우리 애가 문제가 있어요. 선생님 죄송해요. 도와주세요. 그러기만 해도 선생님은 힘을 얻어서 도움을 받아서 그 애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애를 위로해가면서. 근데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하면은 이건 우리 애가 집에서는 말 잘 들어요. 집에서는 안 때려요. 안 때려요. 예. 그렇게 때릴 리가 없어요. 그리고 엄마들이 도리어 우리 애는 그럴 리가 없다든가 이렇게.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혼자 외롭게.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그렇게 괴롭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전국에서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애들을 흔들었다, 밀쳤다, 때렸다, 뭐 착한 주사를 놔서 피가 흥건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징계를 받잖아요. 요즘에 아동학대 이래가지고. 근데 제 자리에서 보면은 그 선생님이 물론 그렇지 때리지 말아야지 선생님은. 근데 그렇게 그냥 다른 애를 괴롭히지 않는 아이를 그 선생님이 그랬을까. 근데 그런 일이 있으면 대체로 사회에서는 그 선생님에 대해서만, 그치, 선생님이 그럴 수가 있나. 그럴 수가 있나. 그래도 선생님인데 애들을 그럴 수가 있나. 그리고 학부모들은 더 힘들어 하잖아요. 그죠? 그 선생님이 때린 거를 CCTV를 보자. 맞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선생님이 밀쳤다 이러고 그랬는데 그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했을까. 그죠? 그거는 안 보잖아요. 그죠? 아이가 그런 건 괜찮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이걸 애들이 어떻게 풀어내릴까 많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렇죠? 그 애들 그런 맞은 애들 집에서 난리가 나잖아요. 네. 걔가 때리는 애 못 다니게 해요. 걔 맞았다는데 여기가 뭐 손톱 자국이 있어요. 뭐 그러면서 그냥 그러면 이제 그 엄마한테 또 전화번호 알려줘요. 그 엄마한테 따져야 되겠어요.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일을 갖다가 어떻게 전화번호를 가르쳐주고 어린이집에서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여기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안 가르쳐드리고 그냥 이제 그러다 보면은 또 엄마들끼리 어떻게 그 집 전화번호를 알아갖고 저번에는 그 집에 때린 애 집에 전화를 해갖고 니네 애를 여기 보내지 마라. 니네 애를 여기 보내지 마라. 아이고. 그러니까 그 때린 애 엄마가 담임한테 또 전화가 간 거예요.
여기 보내지 말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러다 보니까 밤 12시가 된 거예요. 이제 이 집 저 집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풀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한테 또 전화가 온 거예요. 12시 넘어서 전화 오면 이거는 비상이잖아요. 그죠? 이건 보통 일이. 그러니까 놀래갖고 전화를 받으니까 이제 그 때린 애 엄마가 그 맞은 애 엄마가 그만두라 그랬다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고 선생님이 전화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걔가 마음의 병이 깊은 아이인데 어떻게 다리 부러진 것도 우리가 병원을 데려가고 혼신을 다해서 고치잖아요. 몸이 아프면은 열이 나고 그렇죠? 배 아프다 그러면 다 놀래갖고 병원에 가서 치료해 주잖아요. 그죠? 그런 애를 나가라고 내쫓진 않잖아요. 너 왜 아파? 왜 다리 부러졌어? 걸어가든지 기어가든지 나가버려. 이러지 않잖아요. 그게 마음의 병이 종선이 말로 치면 다리 아픈 것보다 마음의 병이 더 아프다 그랬잖아요. 나 다리 안 낫고 싶다. 마음의 병 고치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때린 애도 마음의 병이 깊은 애를 우리가 어떻게 내쫓느냐. 우리가 치료해줘야지. 그죠? 우리가 혼신을 나서 치료해줘야지.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그랬을 때 나가란 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날 그 녀석이 때린 애가 왔어요. 이제 집에서 이제 엄마들끼리 난리가 났으니 걔한테 뭐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때린 애 엄마가 때린 애한테 뭐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야? 엄마가 뭐라 그랬어?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녀석이 그러더라고요. 너 애들 때리지 마라 그랬지? 어? 근데 왜 또 때렸어? 어? 너 애들 때리면 엄마한테 맞는다 그랬어? 안 그랬어 엄마가? 맞는다 그랬지? 너 몇 살이야? 7살. 빨리 바지 올려. 그리고 7대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기서 보면은 애는 때리지 마라 그러면서 엄마는 때려도 되나? 그죠? 때렸다고 엄마는 때려. 그죠? 때리지 말라고 때려. 그죠? 이렇다는 거죠. 애가 이렇게 단체 생활에서 다른 애를 괴롭히는 애들은 집에 엄마가 꼭 집에 문제가 틀림없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는 거죠. 참 어렵다. 이번에 초등학교 가잖아요. 그죠? 이번에 초등학교 가는데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이 얼마나 힘들을까? 또 얼마나 얘가 미움을 받을까? 생각하니까 가슴이 미더라고요. 우리 2년 다년 동안에 계속 그랬으니까. 그래서 제가 편지를 하려고 선생님한테 좀 우리도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선생님도 예, 좀 잘해 주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하려고 지금 저기 반 배정이 되면은 선생님 이름 좀 알려주세요. 이랬습니다. 근데 또 그놈한테 그러면 또 다른 애들도 또 부러워하잖아요. 그래서 문자를 다 보냈습니다. 학교 학년 반 저기 되면은 알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책이라도 이 책에 아이들 말이 나오니까 이거 지금 제가 요 책이요. 그 아이들 말을 글로 쓰고 그림을 그린 거. 이거 글자를 그린 거죠. 쓴 게 아니라 이거를 보내면은 거기에 아이가 나오니까 선생님이 빨리 아이들하고 사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내드린다 했더니 엄마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 1학년 담임이라면 너무 좋은 자료일 것 같아요. 아이를 이해하는데. 선생님, 저희가 그 받은 선생님이 가져오신 마주 이야기 그것 중에 예. 저는 이 글이 참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어요. 네. 그러면 난 오래 못 살아. 네. 김민석. 네. 선생님,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엄마 말 잘 들어야 엄마 오래 살겠네. 네. 그럼 엄마는 오래 살아도 나는 오래 못 살아. 네. 엄마 말 잘 들으려면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네. 공부하라면 공부해야 되고 밥 먹으라면 밥 먹어야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난 오래 못 살아.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 민석이가 지금 대학교쯤 들어갔을 것 같아요. 이 책이 누르스름하잖아요. 나온 지가. 그렇죠. 근데 그때 이 엄마가 이걸 써온 거예요. 이 엄마는 잘 써와요. 집에 다 드러나게 써와요. 얘는 잘 자랄 아이들이라, 잘 자랄 아이라고요. 이렇게 써오니까 이런 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말 잘 들어. 그러니까 너 그렇게 말 안 들으면 엄마 집 나간다. 이런 거예요. 이전에 이런 마주 이야기가 있어요. 엄마 집 나가지 마. 말 잘 들을게. 너 그렇게 엄마 말 안 들으면 엄마 일찍 죽는다. 이렇게 겁을 준 거예요. 그 보통 지금 이게 아우 너무했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보시는데 집에 들어가 봐요. 집집마다 이렇게 애들 겁줍니다. 집 나간다 그러고 일찍 죽는다 그러고 그러면 애들이 이 어린 것들이 얼마나 겁을 먹습니까? 이 무서운 세상 이게 어떻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자지러지는 거죠. 엄마 말 잘 들게 엄마 집 나가지 마. 엄마 말 잘 들게 엄마 죽지 마. 그럼 엄마 말 잘 들을 거야? 잘 들게. 그러면 공부해 빨리. 너 시계 볼 줄 모르지? 저 긴 바늘이 십자 갈 때까지 이 학습지 풀어. 여기 그림에 보면 산수네. 산수 뭐 이게 뭐야? 이거 풀으라고. 예. 그러니 하기 싫은 공부를 하다가 시계 보니 시계 긴 바늘은 제자리에 있고 또 하고 진저리 나게 하고 봐도 제자리에 있고 넌더리 나게 해도 제자리에 있고 몸소리 쳐지게 해도 제자리에 있으니 이게 말 잘 듣는 게 십자까지 긴 바늘이 갈 때까지 하려면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말 잘 듣는 거 어려운 거구나 이게. 그러고는 하라는 공부를 하다가 엄마 이게 말이 하고 싶어 못 견디는 거죠. 엄마, 내가 엄마 말 잘 들으면 오래 살아, 엄마. 그러니까 듣던 중 반가우니까 여기 선생님들 다 엄마라고, 민석이 엄마라고. 그렇지, 시작.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민석이가 그럼 엄마는 오래 살아도 난 오래 못 살아. 우리가 왜 선생님으로 있습니까? 왜 교육을 합니까? 그죠? 애들 오래 살으라고, 그죠? 재밌고 즐겁게 건강하게 오래 살으라고 하는데 애들이 오래 못 산다고 하잖아요. 그죠? 오래 못 산다는데 이렇게 말 잘 들어 이 말을 해야 되겠는가? 그때 저도 굉장히 충격을 먹고 선생님들하고 애들이 오래 못 산다는데 우리 말 잘 들어 이 말 하지 말하면 어떻겠는가. 그리고 지금 걔가 대학교 좀 다니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말 잘 들어 이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엄마들한테도 이제 우리 내일 모레 또 엄마들 이제 올 건데 신입생 엄마들 우리는 이런 교육을 이렇게 할 겁니다. 민석이 말을 그죠 들이대면서 오래 못 산다는데 그래서 우리는 말 잘 들어 이 말 안 할 겁니다. 집에서도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마다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 잘 들어. 이 말을 우리가 안 하다가 다른 데 가서 선생님들이 너 왜 그렇게 선생님 말 안 듣니? 그러면은 그 선생님이 아주 거칠어 보이고 이상해 보여요. 또 엄마들이 너 왜 이렇게 말 안 듣니? 말 잘 들어. 이러면 아주 엄마가 거칠어 보이고 애가 불쌍해 보이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아이들 맞이하기 교육을 하면서 이렇게 사람이 돼간답니다. 그 아이가 말을 잘 들어요. 이 말은 큰 문제네요.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야 될 사람은 아이가 아니라 어른인데. 네. 예.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집에서 김은채 걔는 모범생이에요. 모범생이에요. 정말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애들도 잘 보살피고 선생님이나 마찬가지예요. 애들 적응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엄마 그러면서 바깥에서 놀이터에서 안 들어와요.
이제 선생님이 낯설으니까. 근데 엄마는 회사 가야 된다고. 아, 그럼 회사 가세요. 제가 데리고 올게요. 그리고 선생님이 데리러 가려고 그러면 애가 뒷걸음질해요. 그 찾기를 뛰어나가면 안 되니까 선생님은 발도 못 뛰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여기 애들도 보살펴야 되고 걔는 고기 놀이도 있고. 그러니까 은채야 저기 가서 엄마 보고 싶다고 안 들었는데 쟤하고 같이 놀아줘. 그럼 은채가 가서 놀아요. 그리고 또 선생님은 무서워해도 같은 또래들은요 금방 사겨요. 같이 놀고 미끄럼 타 그러면 이렇게 보겠다. 은채야 간식 먹으러 들어와야지. 그러면은 걔를 손을 붙잡고 들어가자 그러면 걔가 엉거주춤하면서 들어와요. 들어와서 둘이 앉아 있어요. 이래니 선생님보다도 선생님이죠, 은채가. 이래니 얼마나 이뻐요. 그냥 애들 적응 못하는 애 다 적응시키지. 그러니 그 아빠가 왔더라고요. 애 데리고 있어. 아, 뭐 1년 넘게 다녀도 한 번도 못 보는 아빠인데, 은채 아빠 오셨네. 어떻게 오셨어요? 이랬더니 차를 놓쳐서 제가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 그 칭찬하고 싶어서 못 견뎌서 그렇게 선생님입니다. 은채는. 그러면서 칭찬을 했더니 그 아빠가 오늘 아침에도 고집 피고 떼 부리고 집에서는 말도 안 듣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은채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집에서 지가 그랬으니까 집에서 하고 이 어린이집에 두고 자기가 다르게 했으니까 제가 그래서 그 아빠한테 고집 피고 떼 부리는 걸 받아주니까 그렇게 고집 피고 떼 부리게 그렇게 아빠가 받아주셔서 잘 키웠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 고집 피고 울고 고집 피고 떼 부리고 이럴 수 있는 환경이 가장 마음껏 자기 안 좋은 거를 풀어낼 수 있는 집안 환경이라는 거죠. 집이 무서우면 고집 피고 떼 부리는 건 못 부리는 거죠. 딱 그죠? 그러잖아요. 울어도요. 우는 것도 말이고, 그죠? 떼 부리는 것도 말이고, 고집 푸는 것도 말이고, 다 말이다. 그러니까 집안이라는 거는, 이 집이라는 거는 가장 좋은 환경은 고집 피고 떼 부리고 막 울고 싶대 울 수 있는 그런 집이 가장 좋은 가정 환경이다. 그러니까 걔가 고집 피고 떼 부리게 했기 때문에 정말 잘 좋은 환경 그렇게 해주셔서 잘 키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빠가 무슨 말인가 하는 듯이 가시더라고요. 변함없이 걔는 집에서 다 풀고 근데 여기 와서는 그러니까 뭐 고집 피고 떼 부릴 것도 없고 울을 일도 없고 다 집에서 풀어냈으니까 와서는 모범생으로 생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는 것도 말입니다. 고집 피우고 떼 부리는 것도 말입니다. 다 말이다. 예. 성주쌤은 앞으로 아기가 생길 거잖아. 네. 정말 좋은 말 들었네요. 네, 진짜 좋은 말을 저는 들은 것 같아요. 저도 이거를 이제 마주 이야기 교육을 하면서 더더욱 한 거죠. 그 집에서도 착한 아이들이 밖에서도 착한 건지 알았죠. 내 집에서는 이렇게 할 거 다 바깥에서 그 받은 모든 억울하고 분하고 이런 거를 즐거운 것도 자랑할 거리 이런 것도 집에 가서 자랑을 하는데 받아줄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그죠? 자랑도 할 어이구 그 막대 주순 게 그걸 자랑이라고 해. 공부를 좀 잘하지. 근데 쓸데없는 거 가지고 들어오면서 만약에 그걸 자랑하라는데 그렇게 받아줘 봐요. 그죠? 주눅 들겠죠. 자존감이고 뭐고. 그러니까 아이들 말을 들어주고 예. 또 이 잠자리에서 보통 요즘엔 잠자리에서 빨리 자 그러잖아요. 근데 그 조시아 말을 들어보면 잠자리에서 말을 해요. 이게 하루 있었던 얘기를 이렇게 해요. 얘기를 막 즐겁게 하다가 근데 엄마 현정이가 너랑 안 놀아. 그래서 엄마 그러면서 그냥 벼랑간에 통곡을 하고 울어요. 그러니까 하루를 지난 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억울했던 게 이제 이 얘기가
그러니까 엄마가 도닥거려 주잖아요. 왜 그랬을까? 너하고 왜 안 논다 그랬을까? 그러니까 애가 말을 해. 왜 그랬다? 그러니까 내일은 너만 착한 그런 역할 하지 말고 걔도 착한 역할 시켜주고 그러면서 놀아라. 이게 다독거려 주니까 하루에 있었던 즐거운 일, 그렇게 슬픈 일 이런 걸 다 저녁에 풀고 그리고 아주 포근하게 정말 잠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텔레비전보다 잠드는 게 아니라 다 끄고 그죠? 아이하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서 그리고 다 풀고 잠자리에 들어야지 다음 날을 밝게 맞이할 수가 있겠구나. 예, 이렇게 들어줘야 되는구나, 저녁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결국 말이네요. 말로.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림도 말이잖아요. 미술도 그쵸? 음악도 말이잖아요. 다 말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림을 그리려면은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일어나서 그려야 되잖아요. 음악은 뭔가 노래를 하고 뭐 악기도 이렇게 있어야 되고. 악기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냥 할 수 있지만. 근데 이 말이라는 거 모든 그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는 거는 다 필요하지만 이 말은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렇죠. 들어주기만 한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교육의 으뜸 자리에 가운데 자리에서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예, 이런 거를 경험했습니다. 선생님 어린이집에 계시다 보면 네. 예전의 아이들하고 요즘 아이들하고 조금 차이가 날 것 같아요. 다르죠. 네, 어떻게 다. 다르죠. 아주 다르죠. 그게 다른 게 분명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애들이 거칠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깨끗한 아파트에서 그죠? 하나뿐이 안 나잖아요. 둘 이렇게 적게 나서. 그래서 없는 거 없이 잘한다. 그러니까 애들이 곱고 잘 마음도 곱고 잘 자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겉으로 봤을 땐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아이들을 맡아 보면은 더 거칠잖아요. 그죠? 점점 더 거칠어지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그러니까 지금 70살이 넘었으니까 그죠? 그때는 텔레비전 이런 거 없었어요. 그죠? 라디오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또 가스도 없고 연료가 없었기 때문에 나무에 의존했잖아요. 근데 또 6.25 때 나무를 다 피웠기 때문에 땔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녁이 추워. 그러니까 두꺼운 이 솜이불 속에 들어가야 돼. 그죠? 들어가면 일찍 들어가야 돼, 이불 속에. 그러면 저녁이 길잖아요, 긴 밤. 그럼 뭐예요? 이불 속에서 얘기해요. 이 집 저 집 다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집에 마실이라 그러잖아요. 시골에서. 마실 갔다 이렇게 오면은 집집마다 그 골목을 지나서 이렇게 오면 집집마다 두런두런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고 웃는 소리가 들리고 집집마다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집이 오면 또 얘기하기 시작해. 이불 속에 얼른 추운데 이불 속에 들어가라. 그러면은 얘기에다가 어머니하고 이제 다 같이 형제들 얘기하다 보면 어머니가 쟤 잠들었나 보네. 잠들으면 대답이 없잖아요. 맞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 감아서 잠들 때까지 하고 싶은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자랐다. 그전에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한 게 저녁에 잠자리를 다 풀고 잘했다. 근데 지금은 그걸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모든 아이들이 거칠어지는 거는 거칠기보다 점점 자라면서 포악해진다. 아주 이렇게 아주 거칠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이거는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자라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예전에 만나셨던 학부모님들이랑 예. 요즘의 학부모님들이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학부모님들 교육 수준도 요즘에는 굉장히 높으시고
네. 자식에 대한 교육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으시고. 네. 그래서 유치원 전반적인,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말씀도 되게 많이 하실 것 같고. 네. 그 교육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네. 영어 교육은 선생님 어떻게 해요? 뭐 이라든지 네. 뭐 그런 부분들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그랬던 적은 없나요, 선생님? 점점 많죠. 점점 심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엄마들도 힘든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유치원 선생님 처음 할 때는 40년 전에 이때 할 때는 직장에 나가는 엄마들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 동네에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나는 직장 다닌다. 그래서 남편한테 큰 소리 치면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뭔가 나는 집에서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내가 집이 좀 어려워서 내가 직장을 다닌다. 그런 식으로 남편을 대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달라진 게 부부 맞벌이를 안 하면 못 산다. 그전엔 맞벌이 안 하고 다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엄마들이 편하게 남편한테 미안하게 생각하지 않고 편하게 키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불안하지 않잖아요. 직장에 나가야 되는데 내가 집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편하게 키웠으니까 엄마가 편하니까 애도 편하게 대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엄마들은 내가 집에 있으면은 뭔가 남편한테 미안하고 내가 이 여러 가지로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어도 불안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달라진 게 이제 엄마들의 불안감. 두 번째로는 이제 이 골목이 없어졌다. 그런 건 많이 교육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방배동에서 이 어린이집을 처음 할 때만 해도 찻길이 없었어요. 다 그냥 애들이 그리고 3층짜리 이런 게 없고 많아야 2층짜리 이래갖고 거기가 뭐 잘 사는 동네다 이렇게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하여튼 그런지 저런지 전 그 동네에서 살아서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다 나오면은 그냥 놀이터였어요. 그러니까 나오기 좋잖아요. 그냥 1층에 살다가 그냥 나오면 근데 요즘엔 3층, 4층의 빌라에 이런데 아파트에 살다가 바깥에 나오려면은 그게 아무래도 높고 한참 내려가야 된다. 느낌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서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에서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엄마들이 힘들다. 그 이해돼요. 집에 있으면서도 힘들다. 어딘가 보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에 보내고 유치원에 보내고 또 오후에 같이 있는 것도 힘드니까 또 보내야 된다. 계속 보내는 거죠. 가르치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아이들을 들어주려고 그러지 않고 힘드니까 가르치려 들고 소리치고 화내는 거는 옛날 엄마들 그렇게 옛날에 못 배운 엄마나 배운 엄마나 이게 같다. 요즘 애들 아이들이 하나같이 엄마 소리치는 거. 왜 소리쳐? 엄마가 언제 소리쳤는데? 엄마 지금 큰 소리 쳤잖아. 그건 말한 거지. 엄마들은 자기들이 소리친 건 몰라요. 예. 그러니까 그래 너 자신을 알아 이게 안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가. 엄마가 지금 화냈잖아. 엄마가 언제 화냈어? 그러니까 자기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애들은 화내는 엄마 얼굴이 보이지만 엄마는 이쁜 자기 새끼 얼굴만 보이니까 자기 얼굴이 얼마나 화내고 험상맞은 얼굴인지를 애들은 보지만 엄마들은 자기 얼굴이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못 배운 엄마들이나 지금 많이 학교에서 배운 엄마들이나 똑같이 아이들한테 소리치고 화내고 때리는 건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더 힘들다. 옛날보다.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선생님, 저는 꼭 다음에 또 꼭 모시고 싶거든요. 이게 중간에 이야기가 너무너무 이렇게 샘 쏟듯이 일어나서 도저히 이게 뭐 이렇게 막을 수가 없네요.
저는 계속 동화 듣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음. 아이들 이야기가 끊이지 않게 계속 가지고 계시니까 진짜로 콕 찔러도 이야기 보따리가 막 이렇게 줄줄줄 나오시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조금만 들여다보고 예, 또 말을 들어보면서 그 마주 이야기라는 게 그 어떤 교육의 근본에 가장 닿아 있는 교육이구나. 또 사람의 말이 하늘의 말이다. 이런 정신을 땅에서 가장 구체로 실천하는 교육이다. 그 교육을 하는 선생님을 바로 내 옆에서 보고 있구나. 가슴이 쩌릿쩌릿했습니다. 저는 또 제가 교실에서 구체적으로 아이들을 만나는 모습을 또 계속해서 생각해 보게 되고 또 반성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계속 그랬거든요. 저희가 흔히 자주 범하는 저희라기보다 제가 자주 범하는 오류는 이렇게 미성숙한 아이들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좋은 것을 얘들한테 가르쳐 준다? 둘러가지 않게 알려준다. 약간의 이런 오만한 생각을 많이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정말 아이들 말을 잘 들어주는 일이 필요하구나. 그 말만 잘 들으면 정답이 그 안에 있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전희영 선생님 소개시켜주고 싶은 노래가 있다고 하셨죠? 네, 아까 박문 선생님 얘기하셨던 과정 중에 있죠. 왜 국에다 밥 말았어? 나한테 물어봤어야지. 했던 그 아이 노래입니다. 싫단 말이야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조민정 아이의 말에 백창호 선생님이 곡을 붙인 곡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외국에다 밥 말았어 싫단 말이야 싫단 말이야 이제부터 나한테 물어보고 국에 말아줘 꼭 그래야 돼 외국에다 밥 말았어 싫단 말이야 싫단 말이야 이제부터 나한테 물어보고 국에 말아줘 꼭 그래야 돼 선생님이 가시면서 저희한테 아주 귀한 선물을 해주시고 가셨어요. 2016학년도 마주 이야기 교육, 이렇게 5살 반, 6살 반, 7살 반, 각각 한 권씩 묶은 걸 저희 주고 가셨어요. 제가 또 이거 읽어보고, 새학기에 아이들 또 어떻게 만나야 될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 걸쳐서 마주 이야기, 우리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 전희영 선생님 어떠셨어요? 저는 요즘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왜 상담이라고 하는 것도 선생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고 뭐 소통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소통해야겠다는 건 사실 주고받는 건데 워낙 내 말을 들어줄 곳이 없으니까 소통이라고 마주한 그 자리에조차도 자기 얘기하기가 너무 바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사실은 애들이 저희 말을 더 많이 들어주는 순간들을 저는 많이 만나거든요, 개인적으로. 좀, 네, 좀 힘들 때는 애들한테 가서 투정을 부려요. 그래서 막, 나 선생님 너무 힘들어. 나 이 선생님 그만할까봐. 막 이런 얘기하면, 선생님 얼마나 괜찮은데. 막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막 해서 저를 북돋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귀한 아이들, 올해 다시 만나면, 박문 선생님 얘기처럼 얘기도 많이 들어주고, 또 같이 잘 이야기 나누고 하면서 함께 잘 자라나야겠다?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예, 저는 유치원 선생님,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자리가 우러러 보였어요. 저도 유치원 선생님,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싶어졌어요. 저도 수첩 들고 따라다니면서 아이들 말 받아 적는 그런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좀 더 사람 노릇을 하며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들고. 박문희 선생님께서 좀 더 오래오래 아이들 곁에서 건강하게 저는 얼마 뒤에 그 성준쌤 딸 음, 이야기 네. 어떤 이야기 펼쳐질지 아빠가 적는 마주 이야기도 좀 기대됩니다. 아, 하실 거죠? 네. 해야죠. 네. 네. 올해 진짜 할 게 많군요. 네, 교실 학급 문집도 내야 되고, 그리고 또 제 아이를 만나면서 마주 이야기를 한번 써보는 귀한 경험을 해보게 해주신 계기를 마련해 주신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아, 박문희 선생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또 만나야겠죠? 네. 다음 시간에 또 또 만나요.